안녕하세요. 내면 탐험의 모리스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면서 특정한 말과 대화 방법이 사람들을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이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비폭력 대화책 개정판 2장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45에서 50페이지를 다룹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한 유형은 도덕주의적 판단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납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너는 편향적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이외에도 비난, 모욕, 비하, 비교, 분석, 꼬리표 붙이기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죠. 이런 판단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대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고 단정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따른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면이나 외부의 강요에 의해 우리의 가치관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 자신도 정서적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나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의 연민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직, 자유, 평화와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죠. 우리의 가치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도덕주의적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폭력은 나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악한 인간이다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속에서 자랐다면 우리의 욕구와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을 지적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과의 하비 교수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 작품을 무작위로 뽑아 작품 속에서 사람을 분류하고 비판하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도표화했고 그 결과 비판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와 그 사회의 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여 나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권보다 삶의 문제들을 인간의 욕구 측면에서 생각하는 곳에서 폭력이 훨씬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폭력은 그것이 언어적이든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든 종족이나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든 그 뿌리에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의 진실, 곧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원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교도 판단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쓴 댄 그린버그는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여자와 남자의 전신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신체 지수를 재서 사진 속 모델의 치수와 비교해 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상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성취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업적을 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죠. 이런 연습을 통해 비교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얼마나 강하게 막아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대화와 생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표현이셨나요? 이뿐만 아니라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또 다른 형태도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